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도 받아보고요.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3포인트대입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한 35분, 36분 정도 됐는데 오늘장 내일장이 큰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 2041, 장중 저점은 2032 위아래로 9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거의 뭐 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지금 집계가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 기관은 사주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은 392억 원, 매수 물량이 아주 소량 늘어났습니다. 전주체가 사고 특히나 연기금이 오늘 매수 물량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67.85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0.74% 하락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7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수급 주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수급이 양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현재 눈에 띄고요. 개인만 삽니다. 1,359억 원 개인만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4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이건 20전 상승하고 달러 강세 흐름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강 후약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서 좀 하락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나마 기관이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약간의 좀 약보합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양매도 시장으로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단기간 상승했던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공매도했던 것을 환매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온 만큼 이제 박스권의 유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양매도로 옵션에서 프리미엄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수가 급등락하는 경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이슈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원인 쇼크가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8조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기대치 하회 요인으로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메모리 고객사들의 주문 감소가 급격히 발생을 했고 현재 산업 내 공고 증가 속도도 재고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원인 쇼크가 발생을 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D램 영업이익률은 역사적 호황 수준으로 60%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 우위로 전환하는 시점이 요원하는 점에서는 관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부지에 증설할 예정으로 삼성전자 MS를 추월하여 업계 1위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D램 가격 하락은 올해를 시작으로 저상적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 섹터로는 이제 대북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일 중국 중앙 TV죠. CCTV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 주석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중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반응을 논의하기 위한 만큼 북미 2차 정상회담도 가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불타기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화장품주도 오전장에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 그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사진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한한령지 해제의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장품 섹터는 과대 납포된 섹터로서 기술적 반등이지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점 매수는 유효하나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주 후반에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를 하시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9일 수요일부터 이제 브렉시트 의회에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다음 주 브렉시트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 14, 15일까지는 의회 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의 요인이 작용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0일에는 그 미 상무부의 산업통제 규정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과 미중 무역 관련돼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그 중국과 관련된 2025 이 계획에 대해서 추가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개방 요구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 후반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0분도 남지 않았는데 좀 지켜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일단은 뭐 신세계 INC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 그룹의 IT 서비스 그리고 IT 유통 서비스 등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동사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타필드라든지 그리고 이마트 24에 들어가는 뭐 포스 기계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8년 위례와 그리고 2020년 안성에 출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에는 청라지구까지 개점을 앞두고 있어 그 맞물려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24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무인 점포까지 추가가 된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점수당 이제 추가 매출액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까지 한 1,000여 개의 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세계 INC가 그룹사에서 최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매장에 대한 전산화가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전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맞물려서 동사의 주가도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권으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은 오늘 좀 7% 이상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종가 부근 내지는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3만 7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가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INC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정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이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형철 스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어제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청원 본부장부터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예. 동사는 음식료 그리고 과자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초코파이 그리고 다이제 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내 시장뿐 아니라 현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산업의 특성상 내수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12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4%나 증가한 801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중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75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호실적 기저에는 역시 첫째, 중국에서의 물류나 인력, 유통 채널 등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와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제과 시장 안에서 유일하게 시장 지배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의 판매 증가, 러시아 유통 채널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양한 변수들이 현재 동사의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입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49.1%, 한국은 36.8%, 베트남이 11.7%, 러시아가 3.4%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와 위안화 환율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중국에서의 매출액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춘절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가 다시 한번 진작된다면 단기간 매출 증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위안화의 가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크게 리스크 없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수급은 역시 기관입니다. 기관 수급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걸었죠. 물론 동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동 구간 중에 수급이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는 와중에 현재까지 대량 매물이 나온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중요한 가격대 12만 3천 원을 오늘 돌파하면서 한 차례 더 주가 점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캔들 자체가 12만 3천 원 위에 안착이 되면, 그리고 내일 시가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움직임이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13만 8,500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GS25, 그리고 GS 슈퍼마켓 등을 영위하고 있는 소매 유통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한 차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본사에서 직접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로열티 부분 등 산재된 리스크를 완만하게 해결하고 다시 한번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중에 가맹 로열티를 소폭 낮추면서 현재 본사에서 지급 중인 전기료, 그리고 영업 활성화 지원금을 폐지하여서 가맹 점주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 또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본사 비용 절감 부분을 가맹 점주들에게 환원하는 그러한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지금처럼 가맹점이 점진적으로 순증할 수 있는, 또는 순증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편의점 자율 규제가 시행이 되면 출점 속도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포 수는 전년 대비 약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점포 과밀화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상품력 강화가 이어져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2조를 소폭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319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편의점이 아닌 GS 슈퍼마켓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분기 기준으로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어서 약 44억 원 수준까지 줄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결국에는 GS25를 기반으로 하는 편의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 탄탄한 수요층,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 사실상 큰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기업의 고정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브랜드 가치도 매우 높죠.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새로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판매 호조 그리고 실적 증가 그것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 우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 11월 중순경 저점을 한 차례 찍은 이후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략 34,000원에서 고가 기준 42,000원 한 달 많게는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수익률이 결코 적지 않았죠. 그러다가 요 며칠간은 밀리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강한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장기 이평선이죠. 241선. 이 가격대를 하회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기관이 대규모 물량을 내놓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지난 6월에 있었던 약 45,200원 손절가는 장기 이평선이 있는 36,850원 매우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동사는 중형 선박 부분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약 6,116억 원, 영업이익은 240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주력 상품은 역시 중형 석유화학 운반선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상황에서 최근 조선업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탱커 운임의 증가와 글로벌 화학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업종이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당 섹터가 가장 동사의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바로 이 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조선업의 회복입니다. 벌크선과 탱커 그리고 컨테이너와 가스선의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곡물이나 광석, 선적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벌크선의 흐름을 나타내는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가 최근 5년 기준 매우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 가격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LNG선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은 앞으로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사업부에서는 아직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없다는 점 다만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분명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역시 성과를 봐야겠죠. 2008년 이후 바닥으로 내려왔던 성과가 약 10년 만에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해당 섹터 분명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과 증가율 또한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받쳐준다면 섹터 자체에서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는 점을 토대로 동사가 보이는 최근의 주가 상승, 주가의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이후 주가는 계속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나오죠. 무상증자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큰 호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조금 가벼워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량 증가에 기인한 관심 증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조정 구간을 매수 시점으로 삼는다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비록 조선업황 여전히 밝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맑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 부분 리스크를 안아야겠죠. 업황 자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비록 있지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고 투자를 진행 그에 따른 결과가 저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72,500원, 손절 가격은 5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 회사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조 7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3.1% 정도 하락한 3,691억 원 기록하여서 최근 들어 가장 적은 역성장 폭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증가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역시 드랍액이죠. 드랍액이라고 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돈을 칩으로 받고 사용한 금액인데 지금 이 드랍액이 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카지노에 사용되는 금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카지노 부문, 예를 들어 호텔이나 콘도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동사가 단순하게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어서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실적 증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이 사실상 추세를 다시 한번 꺾였다라는,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코 해석을 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약간의 조정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37,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창입니다. 한창은 가스, 소화설비 전국 제조업체입니다. 기타 호텔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수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역시 가스 소화설비, 즉 소화기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역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불거진 BMW 차량 화재 등에 따라 올해부터 5인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게 되겠죠. 한창이라고 하는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소화기에 대한 수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실적은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동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3%나 증가한 45억을 기록을 했고, 그 이전 분기인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5%나 증가한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 다양한 호재로 더욱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동사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러한 구간을 돌파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은 선을 한 개 꺼놨죠. 이게 고점 추세선입니다. 지금 고점 추세선을 세 번째 고점인 이 가격대에서 한 차례 돌파하려고 하다가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이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고 현재 이 고점 추세선 위에 캔들 자체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고점 추세선을 특별히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저는 하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 추세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과 같은 시점이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금일 종가를 드릴 거고, 목표 가격은 짧게 2,180원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 3,200원까지 보십시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64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창까지 가격 전략들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코토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어제 시장에 국내 증시 올라왔을 때도 사실 움직임이 좋게 나오는 섹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생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산 코발트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큰 폭으로 좀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00원대 시작해서 35,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 아닌 급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코발트 가격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겹치면서 한 10,000원대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적이나 아니면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유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원대 깨지는 구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랜지스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5G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주파 쪽 커버리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도 꾸준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런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듣고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21,000원, 위쪽으로는 3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거의 한 29,000원대까지 갔다가 쭉 흘러내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화웨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왜냐면은 이 기업이 화웨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화웨이 쪽 뭐 기대감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려왔었는데 화웨이 쪽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판단이 섰는지 선수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5G 투자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방사사업부 쪽에 대한 매출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화웨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보이콧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4G를 이미 화웨이 장비로 한 국가에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5G로 넘어가는데 화웨이 장비를 안 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 4G 부분들까지도 이미 설비 투자했던 부분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명목상 그리고 뭐 주위의 분위기상은 우리도 뭐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들어가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른 장비로 교체를 하고 물론 이제 천만원짜리 비용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통신 시설 자체가 뭐 기관 산업, 장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고 5G를 또 들어간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쪽 관련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어쨌든 뭐 이슈가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뭐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을 충분히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잡고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자, 이 기업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거래 정지 상장 폐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살아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살아남았다라는 부분들은 이 앞전에 윤리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은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이오 산업 쪽에서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건 이 글로벌적으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한 기업이 사실 뭐 후보물질 만들어서 공장 설립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을 해야 그걸 이제 뭐 승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당연히 외주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O 부분만 확인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고성장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대비 한 100% 이상 이익 증가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사실 삼성이라는 메인 브랜드를 빼놓고 사실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조선주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삼성 이름부터 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기관들이 코를 돌릴 때 한쪽 섹터를 다 비중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섹터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 이제 시총 사이즈도 되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쪽에 일단은 헛세팅 이쪽에 대한 부분들 추가화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8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JYP 엔터인데요. 엔터 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한 2차례 정도 이제 뭐 집회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크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제 그 포트가 쭉 비워지면서 상당히 좀 세게 두드려 맞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세금세금 밟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 3사 중에는 한 종목은 좀 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쪽으로 꾸준하게 새로운 수익원이 분명히 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랑 갓세븐 충분히 회사 이익률이 좋은 시즌에 많이 벌어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정시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은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성이랑 수익성은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딴따라 엔터주가 아닌 거는 이미 진작이 벗어났고, 유튜브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어쨌든 이 종목은 조정 받을 때마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39,0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첨가런인데요. 이 종목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는 그 베트남 쪽에서 영어 사업 진출해가지고 베트남 쪽 진출 1위 한 거는 이제 많이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해외 쪽에 대한 그 진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시장이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많이 홍보팀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뽑아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7,000명 학생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확보가 됐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전에 좀 급등을 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종목 충분히 좀 조정 시에 모아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그 정글만리라는 소설을 다시 좀 읽고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조정래 작가가 썼던 중국 관련된 사업하는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냥 서점가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쭉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기억이 다시 좀 새록새록 나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2013년도에 그 책이 이제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네이버 연재를 먼저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거나 아니면 성형 관련된 이슈들이 책 내용에 고스란히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아모레퍼시픽 그 내용을 읽고 증권사 분석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 시절이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책 내용에서 영어 교육이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담님도 저도 같이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청담님은 그때 빚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읽는 관점에서 주가도 충분히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진출에 대한 부분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까지,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워낙 섹터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청담면도 충분히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그 종목으로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 26,000원대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24,000원, 26,000원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청담 러닝까지 5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접근했던 종목들의 결과부터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이청원 본부장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오래전에 이거 이야기했는데 예.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 주가는 소폭 밀려서 손절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자체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올 한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예, 이번 주에 제가 추천할 종목은 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예. 역시 조선업황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유는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다는 거. 오늘 눌림이 매우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3.57% 하락하면서 가격은 약 59,400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좋고요. 금일 종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약 67,500원, 손절 가격은 5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께서는 효성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이게 12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시가배당으로만 18%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뭐 배당 수요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 다음날 아마 8%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장중에 한 2% 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 그리고 이게 배당락 첫날 매도를 했었더라도 뭐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한 18%까지 먹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였다라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이 종목을 들어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뭐 배당 이후에 뭐 당연히 이제 뭐 배당 투자 종목들은 고배당 종목들은 배당락 날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배당 투자의 뭐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배당 투자로도 괜찮은 수익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접근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이 종목은 뭐 배당 플러스 땡큐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배당의 매력이 굉장히 컸던 효성 종목, 충분한 이익을 얻고 나올 지금 기회가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다른 뭐 제약바이오 종목, 뭐 제피모간 헬스케어 뭐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 재료 노출인지 아니면 시장 뭐 조정인지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조정받았다가 어쨌든 밑꼬리 달고 양봉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40만원대 위쪽으로 좀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이 좀 시장의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역시 삼성전자겠죠. 예.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전분기보다 9.87%나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까지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도 나오겠죠.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우려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시가총액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분의 1이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한동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오늘 특징주로 꼽았고요. 특징주로 꼽으면서 조금 더 확신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업황이 더욱 뚜렷해질 겁니다. 지수 자체가 횡보를 하거나 아무래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오히려 잘 가는 섹터 더욱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도체 좋지 않으니까 반도체는 배제하고 그 외에 흐름이 좋은 연초부터 강하게 흐름이 나온 5G라든지 또 제가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던 조선 또 엔터라든지 그렇게 업황 자체가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또는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초점을 맞추고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지금 매출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LG전자의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753억 원, 전년 대비해서 79.5%나 하락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의 특징주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나한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21%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자금들, 단기성 자금들이 이제 테마주 쪽으로 쏠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인데, 올 한 해 시장도 역시 기존 주도주들, 기존에 좋았었던 섹터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분명히 하나 남북경협주도 들어갈 텐데, 남북경협주 섹터가 그간 보여줬던 건 어쨌든 남북 관련된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오늘처럼 조정을 받을 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뿐만이 아니라 에코마이스트나 푸른기술이나 현대로템이나 사실 밸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성장 이런 컨셉이 아니라 시장 조정받을 땐 저런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오늘은 특징주로 아난티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현재도 20% 정도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아난티, 장중에 26%대까지 오늘 급등하기도 했는데 시장의 특징으로 꼽아주시면서 남북 경협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046번님께서 세운메디칼 3,88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예, 우선 목표가를 물어보셨고 거기에 따라 제가 의견까지 제시해드리면 역시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 가격은 매수 단가 수준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술 장비 그리고 의약품 주입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 들어서 실적 자체가 크게 좋아진 게 아닙니다. 특정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모멘텀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조 판매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큰 폭의 수급 개선이나 기타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요한 가격대를 하나 찾아보니까 3,880원 정확하게 투자자분께서 매수하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 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2번에 걸친 주가가 저항 구간이 딱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돌파해야지 결국에는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돌파하는 게 현재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고 또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3,880원 매수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이후에 비중 50%는 가급적 다른 섹터 또는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매수가 부근에 오면 정리하는 부분을 지금 체크해 보시라라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6088번님께서 모토닉 1,800원의 비중 이번에도 꽤 높네요. 30%.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습니까? 일단 수소차 테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비중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저점 부근인 지금 9,700원 부근 기술적으로도 21선 걸려 있고 처음에 이제 상승 올라와서 12월 18일 이후부터 계속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9,700원 깨지면 사실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9,700원 손절라인 확실히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토닉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지니뮤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387번님께서 4,617원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 20%고요. 매도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떤 매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KT 계열사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분께서 수익거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주가는 5,110원, 그에 비해 투자자님의 매수 단가는
4,617원, 약 10% 내외의 수익 구간에 있는데 제가 동사의 주가 흐름을 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익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한 차례 시세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넓게 설정을 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대략 5,350원, 그리고 하단은 4,455원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여기에서 시세가 나오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여전히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왕 목표가까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면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약 6,200원 선까지 보고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주셨습니다. 진입뮤직에 이어지는 상담은 삼성 엔지니어링 1685번님께서 17,290원에 비중 30%, 이번에도 매도 전략을 여쭤보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사실 박스권에 마찬가지로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 4월, 5월부터 지속적으로 2만원을 일단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만원 부분 올라오면 어쨌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히 2만원 찍지 않더라도 19,500원 정도 매도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이 종목은 어쨌든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돌파되면은 거기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 목표가는 2만원보다는 19,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4522번님의 바이로메드입니다. 198,0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홀딩하십시오. 사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바이로메드의 흐름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종목인데 뭔가 움직임이 지금 다르죠. 특히 12월 27일이네요. 약간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 상승이 나오고 이후로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박스권도 매우 긴 기간 남았죠. 약 1년 동안의 박스권, 그 상단은 대략 26만 7천원 선인데 지금 그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바이로메드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호재가 며칠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 시세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 고점 수준인 약 30만 3,8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더 이상 고가가 없죠. 말 그대로 고가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고요. 현 시점에서의 목표가는 30만 3,800원인데 이 가격대 돌파하게 되었을 경우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셔서 그때 가서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종목이고요. 5519번님께서 32,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코오롱 어떻습니까? 네, 주가만 보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죠. 작년 한 해 내내 주가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기술적으로는 3만원대 이하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시장이 10월 달에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았을 때 작년, 어쨌든 3만원대 하회하고 바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최근의 움직임을 봤어도 어쨌든 3만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욱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어쨌든 3만원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익률로 치면 한 3%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목표가를 굳이 잡아온다라고 하면 36,000원대까지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대신 3만원을 깨면은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6231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신라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84,00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40% 현재 들어와 있는데 호텔신라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범 부장님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홀딩을 하시되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이탈하면은 비중은 우선 절반을 줄이십시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세점에서의 사업이라든지 중국인 관광객 유입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야 결국에는 주가의 반등이 나올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지만 사실상 주가의 흐름은 이거에 반영하지 못하죠. 시장 또한 꽤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 기준 최저가인 68,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현재 다시 한번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 또한 2.11% 하락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68,500원을 이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8,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비중은 절반을 줄이시고요. 남아있는 절반은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5456번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 8,5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시장의 관심권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고 확인하시고 나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종목을 올라올 때 매수를 했더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쪽에서 물려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에 자꾸 비중 늘리면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자, 동시호가 코스피는 2026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이 됩니다. 10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0.5%대까지 낙폭을 키웠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에 2041포인트 상승폭도 크지 않고요. 저점이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일단 2034부터 2041까지 박스권을 잘 지키던 시장이 3시 이후부터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저점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더 밀려 내려가면서 202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인데 장중 낙폭도 0.5% 이상으로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요. 기관, 개인은 삽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은 372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기관이 521억 원 삽니다. 기관 전주채 사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476억 원대까지 연기금 매수 지금 늘어난 상황. 외국인은 891억 원 팔면서 시장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된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갔는데 또 빠져내려오네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같이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보합에서 1.55%대까지 밀려 내려가다 보니 SK하이닉스 역시 2%의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다 보합권 지키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21만 3,500원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000원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12만원 회복이 안 됩니다. 하지만 LG화학, 한국전력은 상승하는데 특히나 한국전력의 상승폭이 3.96%로 시총 10위권 내에서 가장 큽니다. SK텔레콤과 포스코는 소폭씩 약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670선 여전히 공방벌입니다. 669.32포인트, 3.52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0.5%대로 비슷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죠. 674 장중 장 초반에 괜찮게 출발을 했다가 쭉 밀려 내려가고요. 마찬가지로 3시권까지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3시 이후에 한번 빠집니다. 667까지 빠져내려갔다가 현재 669까지 다시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1,523억 원대까지 늘어났고, 기관, 외국인 여전히 쌍끌이 매도인데
외국인은 508억 원 팔고요. 기관이 976억 원 팝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322억 원, 투신이 64억 원, 연기금이 145억 원, 전 주체가 골고루 팔면서 역시나 코스닥 시장 양매도로 시장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짚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이 더 커졌네요. 2.4%, 신라젠도 1.12% 밀리고 CJENM도 상승해서 결국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무려 4% 밀려 내려가면서 낙폭이 더 커졌는데 바이로메드만 지금 1.57%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25만 9,400원대에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상승 종목이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여전히 하락합니다. 2.58% 하락. HLB 1.78% 밀리고 펄어비스도 오늘 20만 원은 지켜주지만 2% 가까운 하락입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폭이 컸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역시 1.79%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3시 이후부터 낙폭이 조금 커진 상황인데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지키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쉬운 시장입니다. 자, 이청원 부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크게 딱 두 가지, 삼성전자 어닝 쇼크, 그리고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그냥 그것만으로도 요약이 되는 그런 하루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건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사실상 포지션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변동성은 매우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짚어드릴 생각인데 최근 5 거래일 동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꽤나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 12월 물 이후 최근 월물 기준으로는 약 4,500억 수준의 매도세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최근 며칠 동안 콜옵션을 이렇게 샀죠. 선물 시장에서는 던지고 콜옵션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또한 현재 주가가 특히 지수가 어디로 갈지 쉽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해지 차원에서 움직임이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막 샀죠. 그런데 풋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또 샀단 말이에요. 기관 또한 현재 주식시장, 특히 내일 모레 옵션 만기까지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 옵션 만기까지 국내 지수 자체는 큰 폭의 변동성 없이 크게 주가가 오르거나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 없이 저는 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가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혹시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약세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역시 회복에 초점을 맞추시고 금일 국내 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국내 증시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영철 스타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힌트는 여전히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주도 섹터였었던 그쪽 섹터들이 올해도 일단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순환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대표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터 그리고 이제 전기차 플러스는 이제 수소차 쪽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죠. 거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인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 조정 받을 때 테마색, 남북 경협주 이 정도 말고는 사실 시장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포트폴리오 꾸리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때 이쪽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좀 붙어 있어야 그나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장도 그런 시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는 0.58% 빠지면서 2025.2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입니다. 0.65% 내리면서 668.4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일 오름세였는데요. 역시나 5원 50전 올라가면서 1124원 1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하죠. 사실은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은 사실 포지션대로 방향이 가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265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역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사실은 그 매도를 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지수가 2000 밑에 갔을 때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기관들은 파는 그런 양상이 여러 번 관측이 됐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있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기주를 대비한 물량 확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여드렸지만 옵션 포지션 상으로는 양쪽을 다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방으로 가면서 어제부터 홀매수를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일부 관측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일단 차트상으로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뭐 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오늘 실적을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 4분기 실적을 사실 이전 발표 전에 시장에서는 15조 정도까지 봤어요, 맥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3조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11조 후반대 뭐 이랬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 10조 8천억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죠. 근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 깊냐면 아마 시장에서 신문이나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년 전부터 시장에 나온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 꺾였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가 했는데 이제서야 그 영향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물건이 나가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뭘까요?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서도 어떤 실적을 가져올지 추가적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상당히 좀 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7, 8월 정도 되면 그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11월부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루머로 끝날 줄 알았는데 6, 7개월 지난 다음에 발표가 나온 거 보니 진짜가 됐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이번 어닝 쇼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력 테스트가 없는 곳에서 아래권에 생겼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 상으로는 60주선 요 정도 되겠죠. 35,200원을 한 번쯤 찍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35,200원을 찍었을 때 일목균표에서의 후행 스팬은 바로 못 간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5,200원을 막 혹시라도 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급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간 조정이 함께 고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봉상으로. 근데 이제 일봉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왜냐하면 주추세, 월봉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일봉이 그 힘을 발휘하는데요. 일봉상으로는 추세대, 제가 한번 그어놨던 추세대 하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갈지를 좀 한번 보셔라 그랬는데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오늘 60일선 맞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실적이 들어왔다면 이 이후의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추세대까지 올라간다면 시장은 상당한 방어력을 가져올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린다면 정말 35,2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어떠한 뉴스가 삼성전자를 이끌어갈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이 어저께 상승을 했어요. 상승 재료는 무역 협상 가능성. 지금 장중에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산 대두를 50만 톤에서 90만 톤으로 늘렸다 하면서 시장에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 협상의 키포인트는 대두를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 핵심 포인트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피해갈까 해서 내놓는 카드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나 가이던스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예측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역협상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미국장. 그렇다면 막 실제로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원래 90일이니까 2월 중순쯤 되죠. 그때쯤에 만약에 실질적인 이슈가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더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무역협상에 대한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두나 천연가스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일시적으로 미국이 수출을 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벗어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적재산권의 해결에 대한 리스트나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장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일단 어저께 21선 돌파 시도했습니다. 21선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21선이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상향으로 가게 해서 눕는 모습이 나온 상태에 돌파가 있다면 신빙성을 보겠지만 떨어지는 각도가 있습니다. 거의 45도 각도 떨어지죠. 또 61선까지도 떨어지는 각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미국장이 100%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인정하고 싶다면 적어도 23,880 기준선 수평관을 돌파하면서 61선까지는 가야 됩니다. 61선을 빠르게 가게 되면은 21선이 눕죠. 이 선이 누우면 다시 21선을 다시 갔다가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가능성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V자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재료가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뭐 대두 수출이 늘은 걸로 시장이 이끈다? 그럼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장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21,700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랐냐? 23,50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거의 1,800포인트 이상 올랐죠? 그러면 위험자산은 올랐는데 문제는 위험자산 오를 때 금가격, 안전자산은 내려가거나 흔들려야 합니다. 근데 안전자산마저도 고점은 높이고 있어요. 높이거나 저점을 높이거나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할까요? 지금 위험자산 상승을 100%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투자가들이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오를 때 안전자산이 조금 더 내려오면 그걸 저점이라고 매수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이 못 가더라도 먼저 꺾이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위험자산이 올라갈 때 안전자산이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지금의 위험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치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치가 전혀 커지지 않는 안전자산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위험자산이 다시 추세를 갖고 갈 거야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금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요.
이 금 차트는요, 완전 정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배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지금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마저도 우상향을 해야 되죠. 그러나 200일선은 장기 평선입니다. 이 장기 평선이 누우면서 단기 평선이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 다음 120일선이 완전히 누워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험자산이 내려오고 위험자산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이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안전자산이 버티는 거는 위험자산이 어쩌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금에서는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가 만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과 모레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장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은, 또 국내에 급격한 이슈가 변화가 오지 않는 한은 사실은 포지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포지션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어제 것을 연장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왜 보여주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외국인이 콜 265를 매도하고 있다. 이익 실현하고 있다. 그 표현을 썼죠. 그 265라고 지수로 따지면 2067입니다. 근데 오늘 당일을 봤더니 265 콜 매도를요, 25,000개를 늘립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의 장벽을 쌓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만기가 265를 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근데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당일날 콜 매도를 많이 하고 풋매수를 강화합니다. 외국인도 역시 풋매도가 있지만 풋매수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상방의 불기둥을 기대하는 만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방 압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누적으로 한번 봤더니 외국인도 265로의 블록을 쌓으면서 콜은 해지를 왕창 걸어놓고 이 콜이 262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방 쪽에서는 푸시 매도가 친상 제외하고는 거의 다 푸시, 올 푸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255, 1989까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을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본다면 265가 1989죠. 그러면 그 자리가 지난번 쌍바닥 자리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제가 7거래일 나는 이 밑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5거래일 남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거래가 일단 밀렸죠. 그럼 한 번 더 밀렸을 경우에는 풋이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시장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전 저점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전 저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만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오늘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기회는 상방 쪽에 있겠죠. 그러나 상방도 제한된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의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